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4대 구역을 합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는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멀리 해가지고 성북과 성남시를 연결하는 무슨 자매 결연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학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 8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분야를 제가 하나 이제 하는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그러니까 성북구를 이렇게 본 거예요. 종로가 있고 종로 중구에 주로 이제 직업은 서울시가 대부분 다 거기 있거나 아니면 서초 강남에 오피스가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GIS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퇴근 거리 이런 걸 이렇게 저희들 그 용역할 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종로 중구에 출근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은 서초 강남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체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자영업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이 이제 지역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먹고 뭐 이제 교육하고 학원 그다음에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냐면 그게 장사가 되려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꼬이는 건 뭐냐면 도로가 넓은 데가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뭔가 매력이 있는 뭐 문화가 있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산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가보고 싶다든지 여의도처럼 뭐 벚꽃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가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그래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문화 성북이라는 데가 뭐냐면 서울이 이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서울 성곽입니다. 한양도성이라고 하는데요. 18.6km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서울이 옛날에 그대로 한양도성 내에 지금도 캐피탈 기능이 그대로 있는 곳이 딱 서울이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다 도성이가 포트리스라고 하잖아요. 도성을 쌓았으면 거기서 그대로 지금 캐피탈 기능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옮겼어요. 유럽도. 서울만 청와대와 서울시청이 아직도 읍내 경복궁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사대문 안 그 전체가 다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야 되는 도시인데 우리는 그냥 그냥 싹 밀고 그냥 지금도 종로에 뭐 밀면 밑에 저 3m 파면은 밑에 다 벽돌이 나오고 지금 기와가 나오거든요. 우리 성북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도시인데 성북이 그동안은 통과교통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베드타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은 별로 뭐 자기들끼리 놀고 글로벌 고대 특히 우리는 글로벌 그 지역은 전혀 이런 게 구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지역 그 재생 전략을 쓰면서 여러 가지 그건 앞에 뭐 별도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대학을 이제는 우리가 자원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로 했는데 하나는 창조산업특구라고 해서 우리 변창훈 교수님이 그걸 해서 이제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창조적 인력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이 산업으로 일자리로 연결해보자.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앱 창작터도 만들고 이제 뭐 이 학교들하고 연결된 이런 걸 해보려고 창조산업 특구 전략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용역을 해서 뭐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치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긴 하지만 그런 방향을 크게 가지고 이제 하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멘토멘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나 혹은 아니면 꿈을 키워야 되는 뭐 보편적인 친구들을 이제 맺어서 우리로 치면 지금 7개 대학에 한 500명 가까운 대학생들이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로 해서 멘티가 한 800명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 본부를 이제 대학과 우리가 같이 꾸리고 고대 신창호 교수님이 본부장이고 부본부장은 국민대 교수님하고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멘토링 사업을 크게 이제 하면서 대학생들도 이제 기여도 하고 자기도 배우고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짰는데요. 일자리 문제는 저도 해보니까 정말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거를 받아가지고 동북 4개구 우리 차원에서도 창조산업 대학이 이제 동북 4개구만 해도 2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서울에다 그렇다고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갑자기 뭐 오피스 빌딩 짓는다고 뭐가 입주할 것도 아니고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실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전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못 해온 겁니다. 그런 비전을 제대로 수립해서 밀고 왔던 그런 이제 시장이나 혹은 뭐 구청장들이 없었던 거죠. 아예 뷰에서 없었던. 그래서 성북구는 그냥 잠이나 자고 옛날 도시계획은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니까 공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공장이 왕창 있으니까 그 옆에 기숙사가 왕창 있어야 되니까 자는데 왕창 있고 그러니까 놀아야 되니까 또 왕창 놀아야 되고 이걸 연결하는 게 도로고 철도고 이제 그러니까 상업시 왕창 모이고 이제 이건 직주분리 시대에 이제 도시계획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직주혼합 시대 요즘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 시대의 도시계획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즘 융복합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뷰를 가지고 사실은 이 동북 4개구만 하더라도 인구 180만이 살아가는 지역인데 도시로 가도 대도시인데 이 지역의 자립적인 내발적 발전의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정치와 행정이 자기 기능을 못 해온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해보려고 동북 4개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 박원순 씨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용역도 발주하고 뭐 하고 이제 도시계획을 반영해보려고 나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준비 정도나 또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역량들이 아직은 좀 저 스스로도 있고 더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